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이제 유소년 지도사 시험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할 것은 이제 줄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으로 이제 줄의 길이 조절에 대해 방법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로 줄의 가운데를 잡고 이 줄넘기를 들었을 때 이 줄넘기가 이제 명치나 배꼽 쪽에 오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줄넘기 할 때 올바른 기본 자세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상체, 어깨와 상체에는 힘을 빼고 그리고 이 손목 스냅만으로 줄을 돌리고 앞꿈치, 뒤꿈치를 띄우고 앞꿈치를 이용해서 사뿐사뿐 띄워주고 충격은 이제 무릎 반동으로 흡수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척추를 바르게 세워주고 그 겨드랑이가 너무 세게 붙지 않고 가볍게 붙을 정도로 사뿐사뿐 뛰고 무릎을 너무 굽히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악 줄넘기의 효과에 대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음악 줄넘기는 반복적인 줄넘기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듬감과 타이밍을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게 음악 줄넘기입니다. 그리고 줄넘기의 기본 기술 중에 이제 복합 점프의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발을 두 발로 일반적으로 뛰는 이제 모아뛰기, 그리고 양옆으로 혹은 앞뒤로 벌려서 뛰는 벌려뛰기, 그 다음에 줄을 X자 모양으로 하는 교차뛰기, 그리고 이제 달리기처럼 하는 한 발 한 발 뛰는 번갈아 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싱싱이 2단 뛰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줄넘기의 이제 경기 종류와 대표적인 방식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줄넘기는 개인전, 단체전, 더블 더치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고요. 세부적으로는 창작 퍼포먼스, 자기가 이제 음악에 맞춰서 이제 창작을 해서 퍼포먼스를 어떻게 냈냐에 따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구력 경기, 누가 오래 걸리지 않고 하느냐, 아니면 속도 경기, 뭐 몇 초, 몇 분 이내에 몇 개를 누가 더 빨리 하느냐, 이런 것들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 더치의 개념과 터너의 역할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더블 더치란 줄을 양쪽에서 두 사람이 양손에 하나씩 잡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줄을 이렇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리는 사람을 이제 터너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점퍼라고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퍼포먼스를 잘할 수 있도록 이 터너가 줄을 리듬감 있게 일정하게 돌려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줄넘기 운동 전후로 이제 풀어주어야 할 근육과 이제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직 점프를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발목이나 뭐 아킬레스건, 종아리, 무릎 이런 곳에 체중이 많이 실리는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전에는 동적 스트레칭으로 이제 무릎이나 발목 같은 부분에 예열을 잘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는 정적 스트레칭으로 특별히 종아리나 아킬레스건, 발목 이 부분, 이 무릎 주변의 근육들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소년의 지도 시에 고려해야 할 신체적 유소년 특징에 대해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유소년은 아직 뼈가 약할 때이고 완전히 자라지 않을 때입니다. 쉽게 피로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소년들에게 휴식 시간을 잘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강도를 너무 강하지 않게 해주고 흥미 위주의 줄넘기를 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줄에 계속 걸려서
흥미를 잃은 뭐 유소년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일단은 질책보다는 이제 칭찬, 격려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성공 경험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줄을 바닥에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돌리는 거 없이 점프하는 동작들, 아니면은 줄을 바닥에서 이렇게 돌리면서 흔들면서 이 줄을 뛰어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공 경험과 흥미 유발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박자 감각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어떻게 지도하시겠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때는 일단은 줄넘기 없이 줄 없이 음악에 맞춰서 손뼉을 친다거나 발바닥을 구른다거나 하는 것들을 먼저 1단계로 하고요.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줄을 가지고 음악에 맞춰서 한 손으로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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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줄과 일단은 친해지게 만든 다음에 3단계는 느린 템포의 음악을 줄넘기와 함께 익히게 하고 점점점 정상적인 템포로 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단체의 긴 줄넘기 지도 시에 아이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줄을 돌리지 않고 이제 들어오게 하는 연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낮게 이렇게 돌려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일단 친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 줄넘기이기 때문에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잘하는 아이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5번 뛰어넘기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차례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간격을 두어서 아이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 뛰기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도하시겠습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2단 뛰기는 높은 도약과 이제 손목 스냅, 빠른 손목 스냅이 중요한데요. 처음에는 줄 없이 점프한 다음에 허벅지를 따닥 치게 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주고요. 그것이 잘 된다면 이 팔 전체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손목 스냅을 명치 앞에서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이제 돌리도록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딱 한 개만 성공을 하도록 성공 경험을 만들고 점차적으로 개수를 늘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제 학부모가 줄넘기가 이제 성장을 하는데 키가 크는데 도움이 되나요?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넘기는 성장 호르몬의 성장판을 자극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발목과 무릎에 적당한 자극을 주어서 점프를 통해서 자극을 받을 때 이 무릎에 있는 성장판이 자극이 되면서 키가 크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바닥보다는 이제 충격 좀 흡수가 되는 마룻바닥이나 아니면은 완충이 되어지는 곳에서 안전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수업 중에 아이들이 줄에 맞아서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매트나 의자나 이런 곳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고 아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통증이나 부어오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라이스 요법으로 이제 레스트 시키고 아이싱 시키고 컴프레션하고 엘리베이션 해서 이 통증을 좀 가라앉히는 역할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났을 때는 이제 아이가 이런 상황이었고 이런 대처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안정될 때까지 이제 쉬게 해주고 아이가 이제 놀랐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가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높이 교육과 인내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눈높이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은 뭐 자세를 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그것을 잘 따라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수준에 맞게 재미있는 쉬운 비유나 언어를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당연히 실수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인내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다려주고 잘할 때까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에 있어서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이럴 때 수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맞는 개별 미션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잘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모아뛰기 10번 성공시키기 이런 미션을 수준에 맞는 미션을 주고요. 잘하는 아이들에게는 벌려뛰기 10번 성공하기 이런 것들을 이제 미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아이들에게 못하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도움을 주게 하는 그리고 서로 협동하게 하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줄넘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지도하시겠습니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줄넘기를 활용한 예를 들면 줄넘기, 꼬리잡기, 놀이 아니면 줄넘기 릴레이 게임 이런 재미와 경쟁을 섞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하러 오는 곳이 즐거운 놀이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줄넘기를 통해서 협동심과 그리고 스포츠맨십을 어떻게 길러 주시겠습니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단체 줄넘기 같은 것을 활용해서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함께 잘해야 단체 줄넘기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고요. 규칙을 만드는데 어떤 아이가 틀렸을 때 너 왜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만들어서 괜찮아 다음에 잘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훈련을 하게 하고 규칙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협동심과 스포츠맨십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학부모님들 중에 우리 아이가 실력이 안 는다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땐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물어보면 아이들마다 이제 신체적인 뭐 발달이나 뭐 리듬, 뭐 박자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어떤 부분이 조금씩 좋아졌는지 그 부분들을 이제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라고 이제 기대하게 소망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소년 지도자로서 자신의 강점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포부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인내심이 많은 편이고 또 아이를 기르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좋아하고 사랑해주는 편입니다. 많이 안아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포부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좀 재미를 많이 느껴서 사회에 나가서도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스포츠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소년이 이제 줄넘기를 할 때 팔이 너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대처 방안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팔이 너무 벌어지는 이유는 손목 스냅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팔, 어깨 회전으로 돌리려고
때문입니다. 어깨 회전으로 돌리면 줄이 짧아지고 줄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럴 때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겨드랑이에 뭐 패드나 뭐 수건 같은 거를 껴서 손목만을 이용해서 줄을 돌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줄넘기를 할 때 상체가 너무 숙여지거나 이제 젖혀지거나 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선을 앞으로 고정시키게 만들고 가슴을 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의 책이 머리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줄넘기를 하라고 비유를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이 자세를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돌려뛰기의 개념과 이제 효과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되돌려뛰기는 이 줄을 몸 뒤에서 앞으로 돌리는 동작이 아니라 이제 팔을 교차한 상태에서 되돌려서 돌려주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어깨 관절의 유연성을 길러주고요. 그리고 이제 공간을 지각하는 능력들, 그리고 협응 능력들을 이제 길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의 좌우 균형에 대해서도 이제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스타일 창작 줄넘기를 이제 만들 때 아이들을 어떻게 쉽게 만들게 할 것이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블록식 창작 방법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블록식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기술들, 예를 들면 모아뛰기 아니면은 뭐 벌려뛰기 이런 것들을 8개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이제 레고처럼 조합을 하는 것입니다. 순서도 한번 바꿔보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다 조합을 했을 때 창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무리 짓는 것까지 조합하는 것까지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줄넘기 운동을 할 때 쿠션 매트나 아니면 마룻바닥에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그대로 무릎이나 발목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쿠션감이 있는 곳에서 충격 흡수와 안전성을 위해서 이제 마룻바닥이나 쿠션 매트 위에서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관절과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판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줄넘기 손잡이 그립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줄넘기 손잡이를 잡을 때는 가볍게 쥐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제 엄손가락을 손잡이 윗부분을 누른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손잡이 끝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잘못된 경우는 이제 너무 세게 잡거나 아니면 팔에 더 과도한 긴장이 들어가서 손목 스냅이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줄넘기 급수제를 아이들에게 도입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목표가 생기면 아이들의 흥미 유발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떨어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좌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출석 스탬프 아니면 노력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 스탬프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못하는 아이들도 노력하면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